대전 MC 라디오 3830 상담실, 오늘은 스케일링 후에 나타나는 불편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바른길 치과의 정기룡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스케일링을 한 다음에 생길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자, 스케일링 시술을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가 더 시려졌다, 이거 하기 전보다 더 이가 아프다, 이런 분들 네네. 주변에서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자, 불편한 점들 어떤 것들이 생길 수 있는지 짚어주시죠. 스케일링 시술을 받은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가 시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치아가 흔들리는 느낌이 난다는 것도 있어요. 네. 양치질을 할 때 이가 시리거나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면 힘들잖아요. 그럼요. 더군다나 이가 흔들리기까지 한다면 더더욱 힘드시겠죠. 네. 자, 먼저 그 스케일링 시술 후에 치아가 시리다, 더 시려졌다, 네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린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면요, 일단 시간이 약입니다. 네. 네, 시간이 지나면서요, 차츰차츰 시림 증상은 개선이 됩니다. 예. 개선이 되는 건 맞는데 그동안에 너무 이제 힘들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 후에는 칫솔질하고 입을 헹굴 때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라고 치과에서 권하거든요. 네. 그래도 그때뿐이고 시원한 음료수나 물을 마시면 여지없이 치아는 시리게 되죠. 예. 그렇게 치아가 계속 이렇게 시리게 된다면 분명 이유가 또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예, 왜 그럴까요? 대개 치아가 시린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지금은 스케일링 시술 후에 나타나는 시린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네. 스케일링 시술 후에 시린 증상이 나타났다는 건요, 이건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대개 치아의 뿌리는요, 치조골이라는 턱뼈에 감싸져 있고요. 이 치조골 바깥에는 잇몸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네네. 뿌리가 노출되었다면 뭔가 질병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게, 스케일링 하기 전에는 네. 예, 시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렇게 따지면은 내 치아 뿌리가 노출되지 않았을 거라고 먼저 네네.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시렵다면은 이거 스케일링 하면서 네. 내 뿌리가 노출됐기 때문이 아닐까, 또 이렇게 역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뿌리가 노출이 됐는데 그동안은 스케일링 하기 전에는요, 이 뿌리가 뭔가에 감싸져 있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예. 그 감싼 게 대부분은 치석입니다. 치석이 감싸고 있었다고요? 네, 치석이 감싸고 있었는데 네. 스케일링 시술을 하면서 치석이 제거가 되니까요. 네. 뿌리가 노출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치아는 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치아의 뿌리는 원래 노출이 좀 돼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스케일링 전에는 치석이 감싸고 있어서 그렇게 시린 증상이 덜했다가, 네네. 예, 스케일링 통해서 그 치석을 다 제거하니까 드러난 거군요. 네,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 스케일링 후에 뿌리가 노출돼서 치아가 시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개선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또 이거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럼 도대체 네. 어느 정도 기다려야 이 시린 증상이 없어질까? 예, 요거거든요. 네네. 뿌리가 노출된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요. 대부분은 일주일 안에 증상이 개선이 됩니다. 일주일 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동안 너무 좀 고통스럽잖아요. 네네. 피부에 상처가 나면 시리거나 통증이 나잖아요. 예. 그럼 피부에는 밴드나 거즈를 대서 일단은 쓰라리지 않게 해주는데요. 네. 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에도 너무 시리시잖아요. 예. 그러면 피부에 밴드나 거즈를 대는 방식으로요, 그 비슷한 방식으로 방어막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방어막이요? 네네. 이 방어막을 어떻게 만들어주나요? 이 방어막을 치과에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네네.
집에서 직접 만들어 줄 수도 있거든요. 어. 네, 하여튼 이 노출된 뿌리에 네네.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림 증상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치과에서 방어막을 만드는 방법. 보통 그 뭐 좀 생각하기로는 치과에서 이렇게 뭘 발라주지 않을까 치아에 네. 예,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네, 이게 대부분은 치아의 겉면에 뭔가를 도포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아이들 입 썩지 않게 불소 도포 권장하잖아요. 네네. 그 불소를 치아에 도포하는 겁니다. 아, 엄밀히 말하자면 치아라기보다는 뿌리에 도포를 하는 것이겠죠. 예. 그리고 은이온이라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방법은 치과에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네네. 한 번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효과가 계속 유지됩니다라고 할 수도 없거든요. 예. 이런 것 때문에 집에서 직접 방어막을 만들어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욱 좋겠죠. 네네. 뭐 치과까지 갈 네네. 필요 없고. 그쵸. 그렇다면 뭐 집에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뭐가 네. 있을까요? 스케일링 후에 이제 실인 증상이 나타났다. 네. 그러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요, 실인 치아 전용 치약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실인 치아 전용 크림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치약과 크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면 이가 시린 게 정말 개선이 많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서 그 집에서 방어막을 만들 수 있는 방법, 실인 치아 전용 치약 또는 실인 치아 전용 크림을 함께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실인 치아 전용 치약은 뭐 다른 일반 치약처럼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 건지. 예. 네. 실인 치아 전용 치약으로 매번 칫솔질을 하는 건 너무 이제 당연하겠죠. 만약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다, 즉 시린 게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요, 칫솔질 할 때만 이런 치약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효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때는요, 일단 칫솔질을 한 다음에 치약을 짜서 치아의 시린 부위에 면봉이나 칫솔로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부위를요, 천천히 문질러 주거든요. 네. 그리고 문질러 준 다음에는요, 약 5분 정도 놔둡니다. 네. 이렇게 하면 치약 내에 있는 시림 억제 성분이 치아에 침투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시림 증상을 개선시켜 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실인 치아 전용 치약을 단순히 그 칫솔질만 하는 게 아니라 네네. 연고처럼 도포를 하고 문질러 주면은 효과가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좀 전에 그 실인 치아 전용 크림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크림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 크림은요,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크림입니다. 네. 이게 좀 말이 좀 어렵잖아요. 예. 이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는 물질은요, 네. 치아를 이루는 주요 물질입니다. 네네. 쉽게 말하면 미세한 치아 가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케일링 후에 치아가 시린 이유가 뿌리가 노출돼서 이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뿌리를 미세한 치아 가루, 즉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로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네. 현재 이런 물질이 연고처럼 만들어져서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이 연고를 시린 증상이 있는 치아에 그런 부위에 발라주면요, 시림 증상 완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연고, 이 크림은 네네. 뭐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치과에서만 뭐? 치과에서도 판매를 하고요. 네네. 하지만 이 크림을 이제 모든 치과에서 판매하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을 해 보시면 이제 이런 비슷한 성분이 들어간 치약과 크림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구하는 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예,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830 상담실 오늘 이렇게 치과 질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렸고요. 스케일링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불편감에 대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치과의 정기룡 원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